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개발 선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며칠 전 놀러 갔다가 개발 선인장이 이상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중뿌리도 많이 나와 있고요.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지요. 그리고 이렇게 채색도 이상해요. 입장도 이렇게 많이 말라 있고요. 개발 선인장의 잎의 채색이 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해에 노출되어도 그렇고요. 또는 추위에 노출되어도 그렇고, 아니면 큰 일교차에 의해서도 이렇게 단풍지듯이 붉게 변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 개발 선인장은 거실에만 있었던 아이라 앞의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예요. 용토에 공기의 흐름이 나쁘거나 병반이 있을 때 이렇게 변하는데요. 우선은 분갈이가 필요해 보여서 저는 이렇게 분갈이 준비를 했습니다. 용토는 웬만하면 키우기 쉽게 보습성을 약하게 해서 분갈이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공중뿌리가 더 많이 보이네요. 공중뿌리가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마다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부러졌네요. 부러진 단면은 다행히 이렇게 깔끔합니다. 공중뿌리는 모두 떼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공중뿌리 역할을 없애줘야겠죠. 그리고 아래에 붙은 이런 뿌리는 그대로 남겨놓으면 삽목할 때 뿌리가 더 빨리 나옵니다. 자세히 볼게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분도 굉장히 가습인 것 같고요. 우선은 보이는 공중뿌리를 모두 이렇게 따냈고요. 그리고 분과 식물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외곽을 살짝 쳐서 개발 선인장을 화분에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용토를 보겠습니다. 상토 100%에 심겨져 있는 것 같죠? 용토에 곰팡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식물을 해체해 볼게요. 개발 선인장의 아래가 이렇게 물러버렸네요. 하나씩 벗겨 볼게요. 완전히 썩었죠. 우선은 공중뿌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제거하고요. 요거를 잘라낼지 어떨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심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앞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완전히 이렇게 물렁입니다. 심한 냄새도 나요. 영상으로 냄새를 못 보여드리는데요. 썩은 냄새가 좀 나고요. 이렇게 우선은 떼어보고요. 지금 이렇게 떼었을 때 선인장이든 식물이든 이거는 어떤 식물이든 다 공통적이에요. 그 원래의 채색인 흰색이 나올 때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사용할 칼은 알코올 소독이나 열 소독을 하는데요. 저는 열 소독을 해요. 열 소독을 해갖고 갖고 왔고요. 열 소독한 다음에는 꼭 열을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하얀 게 아니라 누렇죠. 이 부분은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타고 올라가서 안 좋습니다. 보면 누런 데다가 유관 속이 약간 갈색으로 보이죠? 유관 속까지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보면은 요 첫 번째 입장까지 번진 것 같죠? 그럴 때는 여유 있게 잘라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요. 공중 뿌리는 제거하고요. 입장 끝에 있는 뿌리는 남겨 놓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내면 누렇죠.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맑은 색이어야 돼요. 입장 하나를 더 건너뛰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고요.
안전하려면 입장 하나를 더 떼어내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뒤쪽을 잘라내고 이 부분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기까지 번진 것 같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내서 버립니다. 똑같이 공중뿌리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주 물러버렸죠? 이렇게 물러버린 경우도 보면 여기도 입장을 좀 타고 올라간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내고 정리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물러버렸어요. 이렇게 물릴 정도면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깨끗한 것 같지만 여유 있게 입장 하나를 더 잘라내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물렀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 더 잘라내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내도 이미 병반에 균이 침투했다면 나중에 뿌리를 못 내리고 죽을 수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완전히 누렇죠? 맑은 색이 아니면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아까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식물의 병반을 제거할 때는요,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병반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보이시죠? 약간 물음병이 타고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뿌리는 남겨놓고요. 공중뿌리만 제거하고 심을 거고요. 이렇게 잘라내고요. 모두 제거된 잔해들이고요. 이거를 삽목했을 때 모두 산다는 보장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음병의 균이 조금 타고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균제로 소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살균제가 없다면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락스를 평소에는 좀 연하게 희석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진하게 5대1 정도 희석해서 1, 2분만 담궜다가 꺼내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가사나수소수를 5대1 정도 희석해서 입장을 흔들었다가 꺼내면 됩니다. 몸체 전체를 개발을 담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뿌리 부분만 담가 놓을 거예요. 한 5분 정도 담가 놨다가 꺼낼 거고요. 5분 정도 소독을 한 후에는 이렇게 건져 놓고요. 조금 말렸다가 심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니까 잠깐만 말렸고 바짝 말리진 못했습니다. 용토를 혼합해 볼게요. 상토를 이만큼 섞겠습니다. 상토를 많이 섞으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강모래를 상토보다 조금 더 1.5배를 섞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1대1로 섞는 걸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펄라이트도 하나 넣었고요. 훈타는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그런데 화분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용토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흙을 혼합했습니다. 토양살충제도 조금 넣었습니다. 용토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보습력을 갖는 용토로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요. 그리고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 이웃집 걸 가져와서 화분을 깨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습력을 최대한 약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펄라이트를 많이 더 섞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제라늄을 파종해서 보냈을 때도 많이 보냈고요. 다육을 보낸 거가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식물들을 보내는데 작년에는 또 댄섬을 보냈더니 죽었더라고요.
뿌리도 온전치 않게 날 거고요. 그래서 보습성을 아주 약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배하기 아주 편하게 용토에 폴라이트를 많이 섞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굵은 마사를 많이 배수층으로 사용하는데요. 굵은 마사 말고도 난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화분에 인난석으로 하면 기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대립난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입자가 굉장히 굵지요. 통기성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이만큼을 대립난석으로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혼합토를 적당량 올리는데요. 지금 개발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거니까 한 1년 정도는 용토의 높이가 낮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토를 이만큼만 채웠습니다. 여기에 금방 소독한 개발을 심는데요. 이렇게 심을 거예요. 약한 개발일 경우는 이렇게 심는데요. 이 개발은 지금 목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꽂아 놓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꼽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꼽아 놓은 개발 중에서 무름병에 병균이 좀 침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살지 못하고요. 일부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마사를 덮었는데요. 마사는 흙의 마름을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금방 만든 혼합토를 이렇게 덮어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살균제 희석한 물을 이렇게 뿌려줬는데요. 이때 용토가 젖으면 안 돼요. 이때는 마른 흙에 있어야 돼요. 마른 흙에 있어야 이 개발선 인장이 병균을 스스로 이겨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은 2주 동안 주지 않을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외곽 쪽에서만 스프레이를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썩은 상태를 만진 장갑으로 위에도 막 만졌잖아요. 그래서 살짝 살균제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일반 가정에서 식물을 죽이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 가습일 거예요. 보통은 물을 적게 줘서 보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과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병반 정리한 개발선인장은 내년 가을 꽃봉오리를 만들기 직전쯤 이웃집에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꽃봉오리를 만들고 나서 보내면 환경 변화가 있어서 꽃이 안 필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병반이 남아 있으니까 물은 2주 후에 아까 준다고 했지요. 그 이후에도 물을 너무 넉넉히 주면 안 되고요. 스프레이로만 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개발선인장이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넉넉히 양을 늘려가면서 줄 거고요. 나중에 이 개발선인장이 회복하는 과정도 한 번 정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